이번엔 낙태 관련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의사로부터 낙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니 낙태를 조장하는 내용뿐입니다. 태아를 보호하거나 출산을 돕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낙태 교육의 문제점, 김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나 예방교육, 상담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97% 이상이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받고 싶다고 답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임신 여성이 의사로부터 낙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가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인공임신 중절 교육 상담 수가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여성들에게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종결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교육에선 낙태 전후의 주의사항과 합병증, 자가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출산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낙태를 전제로 한 의학적 정보만 제공할 뿐입니다. 의료 상담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어떤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은 이번 정부 발표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정부 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는 급여가 적용되는 만큼 다른 의료 상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가 단순한 그냥 임신 중절이 아니라 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떠한 체계는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담팀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교육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고 교육 시간은 뭐고 숙려 시간은 얼마 주고 저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의학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출산 시 복지나 지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저희도 이런 접근성이 확대돼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이 임신 출산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형법하고 모자보건법이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가운데 낙태법 공백 사태는 어느덧 8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낙태법 개정 시한을 넘긴 후 아직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하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낙태법 개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낙태 관련 상담과 교육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도 적어도 가톨릭 신자는 그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낙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낙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성과 관련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CPBC 김형준입니다.